인정합니다. 뭘 인정해? 재판 중인 법정에서 내가 안 했는데 대체 뭘 인정하죠? 아주 억울해 보이는 한 남자. 아까부터 사람 죄인 취급하면서 대체 재판을 뭐하랍니까? 피고인 정숙하세요. 나 진짜 아는데. 허나 그는 소매치기 전과 사범에 하필 현재 잡혀 들어온 이유 또한 소매치기였죠. 그렇기에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이명호 씨, 딱 한 사람만 제외하고 바로 그의 변호사 아까 내가 했던 말 천지훈이었죠. 기억해요. 앉아요. 피고인을 진정시킨 그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벼르고 벼렀던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해줄 증거가 이 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회심의 증거물을 꺼냅니다. 그가 준비한 그 증거품이라 하면 바로 뭐가 보이십니까? 없습니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해줄 증거는 없어요, 그냥.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객이었던 걸까요? 그때 무죄의 증거가 없으니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된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추정하고 계신 겁니다. 이 법정 안에 있는 모두가 범하고 있는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있어도 유죄 추정의 원칙은 없습니다. 기가 막힌 논리의 허점을 그 어떤 누구도 피고인이 전과 사범의 전과자라고 해서 그의 유죄를 추정해서는 정확하게 안 된다는 겁니다. 파고듭니다. 형사소송법 307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바로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유죄는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돼야만 하고 이어서 그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그 오류를 검사에게 있습니다. 상대방 검사에게 전가함과 동시에 이 상자 안에 피고인이 유죄란 증거를 단 한마디로 넣어주십시오. 그녀의 말문을 막아버리죠. 증거가 없어요. 없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훔치려고 했다는 증인의 증언뿐입니다. 이에 이에 있습니다. 머리를 싸매던 검사가 이번 사건이 절도 사건이었다면 명백한 증거물이 있겠지만 미수에 그친 사건이기 때문에 정황적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스로 의의를 제기하자 그래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피고인이 정말로 지갑을 훔칠 의도가 있었는지 검사님께서 반드시 입증을 그를 역이용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검사 측이 공소를 제기한 대로 절도 미수에 대한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는 거니까요. 또다시 틀어막아 버리고 이어서 피고인은 절도 전과 사범이죠. 네, 그럼 과거 소매치기로 활동 당시엔 주로 소매치기를 어디서 했습니까? 마치 변호사님. 검사 측에서 해야 할 피고인 측의 불리한 질문을 대답하세요, 피고인. 오히려 천지훈 변호사가 이어갑니다. 백화점이나 호텔, 사우나, 은행 뭐 그런 데서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돈이 되니까요. 돈이 되니까. 그가 이 질문을 통해 어필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서울역 화장실보다는 호텔이나 백화점 같은 돈이 되는 곳에서 했다. 소매치기가 벌어졌다는 서울역 화장실이란 장소의 이질성, 그리고 그렇다면 과거의 소매치기 활동 당시에 소매치기를 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제가 피고인 소매치기 활동 당시 별명이 뭐였죠? 대답하세요, 피고인. 그가 한창 활동하던 당시 별명은 보이지 애덤 스미스 뺨치는 않는 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는 것. 너무 빠르니까. 천변은 이 두 가지를 어필하기 위해 마치 검사 측 같은 질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불리우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증인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그런데 사건 당시 피고인은 오른손을 다쳐서 왼손으로 범행을 시도하다가 잡혔습니다. 역시나 만만치 않은 검사 측. 하지만 이 또한 피고인 오른손 왜 다쳤습니까? 모두 천변에 준비된 시나리오였죠. 대답하세요. 이번에 출소하고는 아빠 오니까 너무 그는 진심으로 손을 씻으려고 했는데 다짐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아서 우리 생일엔 다시는 같이 써지기 약속. 소매치기를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제 손을 돌로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에 있습니다. 그저 피고인의 주장일 뿐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진술입니다. 증거가 될 순 없었죠. 그때 재판장님,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증인에게 천변은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증인에게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마지막 질문이자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사건 당시 정황을 다시 한번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해 보기 위함입니다. 자, 이곳이 그날 그 서울역 화장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화장실은 텅 비어 있었죠. 네. 그래서 증인은 혼자 소변을 보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그때 피고인이 증인의 뒤에서 증인의 지갑에 손을 댔다는 거잖아요. 네. 증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붙잡았다는 거고요. 네. 근데 짜잔. 지금은 왜 못 느낍니까? 천변은 피고인에게 미리 재판장에서 소매치기를 시전해 줄 것을 요청해 놨었죠. 피고인 들어가세요. 이거 증인 지금 맞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 신성한 법정에서 이래도 됩니까?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뭘 확인해? 저 사람 소매치기 얼마나 잘하는지 그거 확인해!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피고인이 소매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대체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하는 변호사일까요? 며칠 전 한선 도로가 하월곡 일대 누군가를 찾고 있는 천지훈 변호사. 방향 도로 위에서 40대 남성 한 명이 투신 소동을 벌이고 있어 한 라디오 뉴스를 듣고 나서 그가 향한 곳은 투신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한강다리. 제발 좀 가라고요! 이어서 정말로 거침없이 남자에게 다가간다. 오지 마! 제가 진짜 돈 갚을게요, 제발.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에? 의뢰하셨잖아요, 의뢰. 의뢰요? 이 투신 소동 남자가 무슨 의뢰예요? 천변의 의뢰인이었죠. 며칠 전 이쪽이야!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던 중 화장실에 붙어있던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수임료의 변호사에게 밑져야 본전으로 연락을 남겼고 그 연락을 받은 천변이 이곳까지 출두했던 것이었습니다. 진짜 변호사 맞아요? 맞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말하는 걸 보면 거의 자원봉사자 같은데 수임료 또 변호사는 변호사였죠. 아, 그런데 가족이 이거밖에. 그의 수임료는 여기 있네. 진짜 수임료가. 맞습니다. 1,000원. 한돈 1,000원. 1,000원짜리 변호사 바로 시작한다. 다음날 의뢰를 맡은 천변은 딱 한 명뿐인 사무장과 함께 어딘가로 향합니다. 바로 계세요? 의뢰인이 돈을 빌린 계세요? 사채업자들의 아지트였죠. 어디 갔어? 그 시각 검사 15백마리는 검사 정식 임명 전 검사님. 나혜진 검사 밑에서 수습 중인데 불법 대부업 영장 업무를 115 같이 갔다 와. 대신 맡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타겟은 저기죠. 아, 네. 천변이 찾아간 사채업자들과 동일했죠. 당신들이야? 검찰. 갑작스런 검찰 출두에 당황한 사무장에 저희는요, 돈 받을 게 있어가지고 오해량 58,000지수 발언에 순수하게 돈만 받고 가려고. 당연히 그들을 사채업자라 생각한 백마리는 이봐요. 맞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밖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천변에게 동네 양아치. 지리는 첫인상을 씹어준다. 이봐요! 내 짜장면 오빠 우리 막 집에 밥 말아 먹으라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 사무실 아니라고요! 에? 아 그럼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때 타이밍 좋게 도착한 사채업자들. 그런데 검사님 왜 또 이러십니까? 오랜만이야 불닭. 이미 천변과 아는 사이 같았죠. 불닭이 아니고 불곰이라니까. 이어서 그럼 같이 좀 먹고 살자. 나는 검사 못 받았어. 파이어베어에게 근데 저 검사님이 영장을 갖고 오셨더라고. 압수수색 영장. 긴급 정보를 전달해주고 내가 얘네들 돌려보낸 방법 좀 알거든. 검찰을 돌려보내준다고 한다. 근데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 변호사? 그렇게 아니 변호사가 어딨어? 안녕하세요. 전지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주 무르르듯 현장에서 새 고객을 유치하고 악인에게는 1,000원이 아닌 근데 문제는 내 수임료가 엄청나게 비싸. 얼만데? 미친. 듣기만 해도 경악할 수임료를 요구하죠. 우와, 왜 싫어? 이어서 너 이번에 들어가면 3년 동안 빚 못 봐? 20%만 할인해줘. 갑시다. 두한영 뺨치는 거래 기술을 선보이고 변호사님 10%. 딜이 성립하자 검사님, 곧바로 영장 한번 다시 줘보시죠. 그녀가 가지고 온 영장을 더블 체크하기 시작하는데 어디 보자. 빠진 게 그때 4, 3, 2. 갑자기 카운트다운을 하더니 이건 좀 아니죠? 의의를 제기한다. 그가 캐치한 의의는 바로 늦게 오셨다고요? 시간. 주간에 압수수색하라는 영장을 가지고 너무 늦게. 봐봐요. 야간 집행 해당 사항 없음 이 사람 막. 주간 압수수색 영장, 즉 저녁 7시까지 와야 되는데 일몰 시간이 지금은 19시. 근데 지금 시각이 19시 1분. 저녁 7시 1분. 1분만 일찍 오시지. 너무 아깝다. 서울 차 되게 많이 막히죠. 명백히 지각이었죠. 지금 이러시는 거 엄밀히 따지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자, 다음엔 공무집행 방해 안 할 테니까 영장 좀 제대로 쳐가지고 오세요, 검사님. 그렇게 확실한 근거에 백만이는 어쩔 수 없이 저희 가시죠. 물러가게 되고
감사합니다. 서로 간에 지리는 첫인상이 완성됩니다. 그날 저녁 천변과 의뢰인 그리고 틀린 거 없지? 사채업자의 3자 대면이 이뤄지는데 그게 저 뭐 임마? 그래도 3천이 1억이 되는 건 좀 너무하죠. 아 뭐라노? 야 네가 돈 늦게 갚아가지고 내가 본 손해가 얼마인지 아나? 그때 아이 불닭. 계산 한번 다시 해봐. 천변이 개입하기 시작하죠. 100번 1000번 해봐도 똑같다고. 그래? 그 100번 1000번 내가 한 번에 뒤집어 줄게. 네 계산기 내가 한번 두들겨보자. 하지만 사채업자의 말대로 야 이거 딱이네 딱. 똑같은 금액이 나온 것 같은데 아주 정확하시네. 어? 그런데 아니 근데 그 끝에 그 3만 원 그건 뭐야? 짜장면값. 어? 천변이 계산한 것은 의뢰인이 빚 계산이 아니라 착수금이 500이야. 플러스 압수수색 대금 및 방어 5천. 플러스 검사 면담 4천. 플러스 향후 대응 방안 및 자문 500. 마지막으로 식대가 3만. 플러스 자신의 변호사 수임료를 1억 3만 원. 계산한 것이었죠. 아이 왜 그래 진짜? 어? 고작 그거 하나 막아줬다고. 고작 그거 3천을 1억으로 만든 놈이 할 소리는 아니지. 아니 보자 하니까 진짜. 보자기 나 이런 거 진짜 무서워. 이어서 아까 그 검사님 명함 있죠? 아 명함 당근 챙겼습니다. 이 모든 반응을 예상했던 듯이 너랑 나랑 덮어둔 추억들이 참 많잖아. 그 추억들 검사님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 가불기를 시전하고 그렇게 받은 말도 안 되는 수임료를 그대로 의뢰인에게 돌려줍니다. 금액 확실히 맞아요? 그야말로 네. 그래요 그럼 갑시다. 이 시대의 살아있는 수호천사였죠. 에이 계산 지금 다 끝났는데. 야간 수당? 야간 수당? 야간 수당? 응? 야간 수당? 이 윤회를 어떻게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의뢰인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만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그의 수임료는 오직 나 그때 받은 1,000원이면 충분합니다. 1,000원. 아니 그래도 심지어 아까 야근 수당으로 강탈한 돈마저 또 한강 가지 마시고 모두 그에게 챙겨주죠. 변호사님 이 정도면 새 출발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형님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거 안 되긴 뭐가 안 돼 이 사람아. 어? 단돈 1,000원에 괜찮아. 한 명의 인생을 아니 한 명의 목숨을 이제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야말로 구원한다. 다음날 사무실 앞에 걱정이 한가득한 표정의 여자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새로운 의뢰를 한다. 들어오시죠. 하루 전 서울역의 화장실 취객을 도와주다가 뭐야 이 자식? 여기 소매치기야! 소매치기범으로 의심받은 남자 명우. 여기 소매치기 있어요! 의뢰인은 그의 부인이었고 그 남편은 인트로 때 보여줬던 그 재판의 주인공이었죠. 심지어 그들의 딸은 심장병으로 투병 중인 상태. 엄마. 그의 억울함을 주장하면 됐지만 문제는 남편이 손 씻는다고. 이미 이번엔 진짜로 씻는다 했어요. 소매치기 전과 사범이었다는 것. 배 타고 돈 벌어 올 테니까 배 타러 가는 거 맞아? 하지만 이번엔 다신 안 하겠다고 소미한테 이제라도 떳떳해지고 싶다고. 정말로 깨끗이 손을 씻은 상황이었다는 걸 어필하고 아무도 안 믿어줘요. 변호사님, 우리 소미 아빠 정말로 억울해요. 천변은 그 진심이 느껴지자 수미 어머님 남편분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를 만나보기로 한다. 그런데 그 담당 검사가 또 말이었죠. 진짜 부족한 거라니까요. 그는 정말로 억울하디 억울했지만 이명호 씨는 동중정가만 4번에다가 출소한 지 2달 만에 또 잡혀 들어왔어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일 겁니다. 일전의 전과들로 인해 승소의 가능성은 없어 보였고 가족들 생각도 하셔야죠. 부인과 따님 있네요. 가족들을 생각하자 아빠 오니까 똥 넣어줘. 그저 적은 형량과 우리 생일엔 선처를 바라며 같이 쓰지. 결국 자백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고 말죠. 출소 후에 취직은 안 되고 딸 병원비가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음날 저를 도와주신다고요? 명우를 찾아간 천변. 아니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닙니다. 변호사님도 저를 안 믿으시네요. 전과 사범 소매치기 말을 누가 그렇게 쉽게 믿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천지훈 변호사. 아저씨 그럼 나랑 약속한 거예요? 그가 누군가의 변호를 맡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이명호 씨, 돈도 정말로 본인이 안 했다는 거 명예도 아닌 딸 소미를 걸고 나한테 약속할 수 있어요? 의뢰인의 진심과 네. 정말 약속할 수 있습니다. 결백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좋은 아빠가 되어주십시오. 이어서 그의 변호를 맡기로 한 천변은 예, 사무장님. 지금 서울역으로 좀 와요. 사건의 시발점부터 철저하게 조사에 들어간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무작정 대기를 하던 그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야, 취객을 보자 뭐라고 그랬어, 진짜?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날의 일을 그대로 재현하기 시작하죠. 괜찮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 예, 다치실 뻔했어요. 그렇게 다이렉트로 경찰서에 출두하게 된 천변. 내가 술 기운에 넘어질 뻔했는데 이 자식이 뒤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길래 내가 딱 잡았다니까. 나도 배가 아파서 뒤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앞에서 휘청하니까 도와주려고 붙잡은 거죠. 정말이에요. 아주 뻔뻔하게 시뮬레이션을 이어가는데 나 미치겠. 야, 너 어디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선글라스 벗어. 벗어, 새끼야. 그 선글라스를 벗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당신 새끼도 아닌데요. 왜 자꾸 새끼라고 해요, 새끼야. 의뢰인 명우의 다혈질 성격까지 정확히 빙의해서 아이, 진짜 그냥 내가 안 했다니까 그러네. 진짜 왜 나한테 그래요? 메소드 연기를 이어나갑니다. 안 했다고. 이 완전 진상이네 이거. 앉으세요. 그런데 수고하십니다. 전지현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그의 신분을 밝히자마자 예, 안녕하세요. 천지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명우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죠. 예. 근데 내가 진짜 안 했어, 새끼야. 예. 그 결과는 근데 이게 너무 쉽게 나오는 거 아닌가, 나? 너무나 노골적이고도 이게 변호사는 오해라고 풀어주고 정과 사범은 구속이고 너무 불공평하네. 허무맹랑할 정도. 한편 또 화가 잔뜩 난 것 같은 빵말이 선배 국민참여 재판이라뇨? 누군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문까지 제출을 했는데 어떤 정신나간 변호사가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해요? 이 소매치기 사건에 대한 의의, 즉 정말요?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상한 변호사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도대체 누구예요, 그 변호사가? 그 변호사는 그렇게 예, 제가 그 정신 나간 변호사입니다. 둘의 두 번째 악연이 나다 이 새끼야. 아이고, 성사됩니다. 그때 그 검사님 아니야? 여기는 천지훈 변호사. 몇 년 전까지 나랑 한솥밥 먹었어. 우리 백마리 15. 인사해. 반갑습니다. 또 뵙네요. 안녕하세요, 백말입니다. 근데 15였구나. 15 치고는 강단이 너무 있더라고. 마리는 두말할 것 없이 피고인이 자백하고 이렇게 선처를 바라는데 피고인의 자백이 담긴 반성문을 가져오는데 변호인이 뒤집어요? 그때 그 반성문을 찢어버린다. 선발. 지훈아. 이건 좀 아니지? 아니, 의뢰인이 찢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거 제가 가져갈게요. 자백 번복하고 끝까지 무죄 주장하면 선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처요? 그가 노리는 것은 피고인이 무죄일 거란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선처가 아닌 무죄 승소였죠. 어떤 변호사도 진실을 뒤집을 순 없습니다. 백마리 시부님이 알고 있는 진실이 잘못된 진실이라면 벌써부터 단 한마디도 지지 않는 명불천변. 싸움은 법정 가서 하자고. 덕분에 이번 공판 진짜 기대된다. 그렇게 중재가 이뤄지고 이제 갈 길 가나 싶었는데 아이고, 우리 검사님 책을 또 보시는구나. 이거 엄청 두꺼운 건데 이거. 빌려드려요? 필요하실 것 같은데. 책 하나에도 신경전을 벌이던 천변은 아니, 저보다는 검사님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그녀에게 108페이지. 특정 페이지를 말해주고 떠나는데 해당 쪽에는 피고인에게는 2명의 변호인이 있다. 그녀에게 전하는 메시지, 아니 기소 전에 검사, 기소 후에 변호사. 모든 검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선배도 아는 거예요? 그럼. 근데 알면서도 쉽지가 않아. 그리고 천변도 그렇게는 못했지, 검사 시절에. 그 또한 검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짜 검사였어요? 어허. 대체 수사 잘하기로 유명했지. 무슨 사연으로 말 안 듣는 걸로는 더 유명했고. 검사에서 상대가 누구든 물러서는 법이 없었어. 1,000원짜리 변호사가 된 것일까요? 한편 둘은 각자 결전의 날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시작하고
그중 100마리가 가장 공들여 준비한 것은 배심원들의 성향을 잘 아는 게 중요해. 배심원들의 성향 파악 질문 준비. 보통 미리 준비해온 질문들을 토대로 검사와 변호사가 직접 배심원을 선정하기에 자신에게 유리할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은 배심원을 판별할 수 있는 질문지를 준비하는 것이 승소에 큰 영향을 미쳤죠. 질문해봐. 1번 배심원 후보자, 군복무 기간 감축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지만 땡! 그 판별만을 신경 쓰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 변호사도 배심원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겠지. 나는 파악하면서도 상대방은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드는 질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죠. 그렇게 재판날이 도래하고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대망의 배심원 선정이 시작됩니다. 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온 치밀한 질문들을 통해 17번 배심원 후보자, 오늘 아침 신문 헤드라인 기사가 뭐였나요? 전국 아파트값 11주 연속 상승? 본인에게 유리한 배심원들을 선정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보란듯이 대한일보, X. 그녀의 모든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천변. 게다가 다가온 그의 차례. 살다 보면 중요한 식사 자리가 있을 테고 그 자리가 중식당일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승패소가 걸린 이 중요한 단계에서 그 자리에서 30번 후보자님은 탕수육 찍어 먹습니까? 부어 먹습니까? 찍먹 부먹을 먹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찍어 먹는 게 낫죠. 그럼 만약에 누가 자기 마음대로 소스를 부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승질 냅니까? 승질이야 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명호에 대한 본격적으로 국민참여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증인,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기 술식이야! 경찰서 가서 보니까 이건 뭐 한두 번이 아니더군요. 역시나 들어만 보면 이상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제로인 빼박 사건인데 반대 신문하세요. 천변의 본격적인 반론이 시작됩니다. 증인은 사건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죠. 그래서요?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네. 맥주 2잔이 맞습니까? 소주 안 탔어요?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원초적인 예, 한 방울도? 질문을 이어나가죠.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이어서 그래서 제가 CCTV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철저히 모아온 자료들을 예, 보시죠. 공개합니다. 저기 증인 일행이 앉은 테이블이 보이네요. 아?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야? 뭐 하는 거죠? 증인이 직접 소맥을 말고 있습니다. 예? 말아서 일행들에게 나눠주죠. 지금도 마시나요? 마시나요? 마시고 죽어보자. 죄송합니다. 마시고 마네요. 그렇게 증인은 맥주 2잔을 마셨다고 했지만 맥주 2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인의 기억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 인정합니까? 증인의 거짓말을 그야 술 기운 때문에 착각할 수 있죠. 실수로 포장한 뒤 그렇다면 말입니다.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증인을 부축하기 위해서 붙잡았는데 그것을 증인은 자신의 지갑을 훔치려는 것으로 그와 똑같은 논리로 착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의뢰인을 변호하죠. 증인이 착각을 했다고 해서 증인에게 불리하거나 해가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어진 팩트와 하지만 증인의 증언에 피고인은 인생이 달려 있어요. 적절한 동정심 유도로 증인을 비롯한 배심원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변호인은 지금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반대 신문에서 유도 신문 허용됩니다. 하지만 100마리도 그저 만만한 검사는 아니었죠. 과연 피고인의 말엔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녀 또한 철저하게 준비해온 보시는 것은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자퇴하기 전까지 학창 시절 생활 기록부입니다. 자료들을 풀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시면 10년 동안 꾸준히 지적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들의 물건을 잘 훔친다. 손버릇이 나쁘다. 도벽이 있음. 이처럼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있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절도 전과 사범의 전과자로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지갑을 노린 게 아니라 피해자를 부축하려 했단 말에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판단해 주십시오. 다 듣고 나니 팔랑귀 세계 챔피언인 저로선 또다시 명우가 빼박 범인일 확률 58,000%. 검사 말이 맞기야 맞지. 이에 배심원들의 여론 또한 손버릇 나쁜 건 평생 못 고쳐. 유죄 쪽으로 뻔할 뻔짜지. 기울기 시작하죠. 하지만 새로운 증거물을 신청합니다. 휴정이 끝나고 이어진
천변의 필살기, 새로운 증거물,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품이 바로 인트로 때 보여드렸던 나띵이었던 것이었죠. 그의 유죄를 추정해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넣어주십시오. 증거가 바로 이어진 지리는 킹스 스피치로 없습니다. 또다시 전세를 역전하지만 근본적으로 피고인은 이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백하고 반성문까지 제출했습니다. 일전에 자백 및 반성문 제출까지 완료된 상황. 하지만 헌법 제12조 7항 피고인의 자백이 그 의의에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와 혹은 기만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또 의의를 제기하는 천변. 설마 고문이나 폭행 가능성을 제기하시는 겁니까? 설마 고문이나 폭행을 당해야만 거짓 자백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단 한마디도 지지 않고 검사 측은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하면 선처해주겠다고 피고인은 회유한 적 없습니까? 철저한 조사로부터 나온 팩트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100마리의 말문을 틀어막습니다. 가족들 생각도 하셔야죠. 그녀는 부인과 따님 있네요. 무의식 중이었지만 분명히 상처로 피고인을 회유했었죠. 이후 36일간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방법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선처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검사 측의 회유를 받았다면요. 변호인은 지금 자신의 추측을 사실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주의하세요. 배심원 여러분, 이제 곧 검사 측의 피고인 신문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할 점은 피고인이 지갑을 훔칠 것 같은 사람인지가 아닙니다. 정말로 피고인이 지갑을 훔치려다가 붙잡힌 게 맞는지 그것을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검사 측 신문이 끝나고 바로 또 천변의 재판장 실시간 소매치기 쇼가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 소매치기 얼마나 잘하는지 그거 확인해!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와 동시에 증인이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확인을 받습니다. 사람이 눈을 감으면 다른 감각들이 훨씬 더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증인은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로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훔쳐가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증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여러 소음이 들리는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꺼내가는 것을 느끼고 붙잡았습니다. 잡았죠? 피고인은 절도전과 사범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현장에서 미수에 그쳐 현행범으로 붙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일까요? 왜 아직까지 현장에서 붙잡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까요? 피고인은 프로 중에 프로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불리우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증인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하려다 걸렸다. 글쎄요. 정말로 피고인이 증인의 지갑을 훔치려고 했다면 술에 취한 증인에게 과연 들켰을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바로 이 점이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의심을 넘어 이상입니다. 빼박 무죄각이었죠. 존나 카리스마 있어. 하지만 마지막 검사 측의 구형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징역 5년. 이어서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우리 법은 천변의 마지막 변론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이어집니다. 유죄를 입증하라고 검사에게 요구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로 이것이 형사법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다시 의심스러울 때는 왜 피고인에게 유리해야 할까요? 법의 근간, 이러다가 정말 죄 지은 사람을 풀어주면 어떡하지? 근본부터 접근하죠. 풀어주는 것보단 감옥에 가둬두는 편이 훨씬 더 안심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누가 의심받을 짓을 하래? 난 평생 오해 살 짓 안 할 사람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법의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억울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방지하는 것.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법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고 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원칙은 언젠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야말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완벽한 지켜줄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 말입니다. 킹스 스피치.
마지막 7인인 변론이 끝난 후 판결이 이어지고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배수면 평의 결과 만장일치로 맺은 결론은 그 결과는 피고인 이명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예스! 피고인 아니 이명호 씨 재판이 끝나면 검사가 절차를 밟아서 바로 석방할 겁니다. 증거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근본 법칙이 지켜집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항소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서 가보시죠. 소미 수술 잘 끝났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해요, 천지훈 변호사님. 뭘 축하한다는 겁니까? 이게 축하받을 일입니까? 그러네요. 합시다 악수! 검사님, 모든 게 허술해 보였던 천변이었지만 항소할 거 아니면 확정 판결 빨리 해주시죠. 이명호 씨 딸 소미 병원비 급한 거 검사님도 잘 아실 테니까 형사 보상금이라도 받게 합시다. 심지어 이 모든 결과까지 예상하고 네, 보통 최저임금의 5배니까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죠? 9,160원. 5배면 45,800원. 하루 8시간입니다. 366,400원. 36일이면 1,319만 400원. 그럼 마지막으로 소미 병원비가 지금까지 얼마? 1,300, 8,128원. 그럼 소미 병원비 해결됐네. 이미 소미 병원비까지 정확하게 계산, 그 해결법까지 마련해놓은 세상에서 제일 치밀한 1,000원짜리 변호사였죠. 이게 잠깐만요. 정말 이명호 씨가 소매치기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명호 씨 상황이 안타까우니까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죠? 백마리의 마지막 질문에 이어진 그의 대답은 검사님, 근데 질문이 조금 유치한 거 아닙니까? 검사님이나 저나 진실을 스스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할 뿐이지. 이번엔 또 한 번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과 깨달음을 준다. 그렇게 그들의 세 번째 악연이 끝나고 아빠 이제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약속할게, 알겠지? 그날 저녁 다음 사건에 대한 판결은 불복이므로 항소서를 작성 중인 백마리. 그런데 검사님이나 저나 진실을 스스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마지막 말이 맴돌죠. 다음날 정들자 이별이네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백마리의 마지막 15 출근 날 2달 동안 고생했다. 나 검사에게 이건 15 기념품. 15 종결 기념품을 받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어젯밤 꾸겨버렸던 항소서였죠. 항소 포기. 검사에겐 쉽지 않은 결정이야.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녀도 누구보다 검사다웠어. 백마리. 한 단계 성장하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항소를 포기했는지 잊지 말고 초심이 흔들릴 때마다 봐. 네. 며칠 뒤 사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회사 백 그 CEO의 손녀딸이었죠. 할아버지도 참 15가 끝난 지금 이제 백에서 일할 것만을 고대하며 할아버지에게 찾아가는데 우리 백마리 시보는요. 네. 백에서 시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가 우리 백마리 시보는 백마리를 더 좋은 곳에서 하게 됐습니다. 백보다 더 좋은 곳이요? 백에서 일하기 전 자,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15 파견을 보내버립니다. 그가 말한 거기서 시보 마치고 당당히 백으로 와. 백보다 더 좋은 법률회사는 바로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가고 싶다. 천지훈의 그건 아니지. 1,000원짜리 변호사의 사무실.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간 그의 쓰레기잔이 천변의 사무실은 폐허 그 자체. 이어서 그들의 네 번째 악연이 시작된다. 아직 15의 애기도 꺼내기 전 그녀를 본 천변의 반응은 좋긴 뭐가 좋아요. 일을 잘해야 좋지. 그때 법정에서 못 봤어요? 일 되게 못해? 냉담 그 자체. 그 미쳤어요? 이런 곳에서 시보를 하게? 그것도 당신 밑에서? 그거 봐봐요. 그거 봐봐. 내가 시보를 시켜주겠다고 해도 본인이 싫대잖아. 어떡해? 나가시는 분은 저쪽입니다. 좀 치우고 살아요. 사무실에 이래서야 누가 오겠어. 할 말 있으면 다 하고 가시던가. 마리는 바로 뛰쳐나와 할아버지에게 오지만 할아버지. 딱 2달이야. 그의 고집은 완강했죠. 그래도 못하겠니?
왜 그렇게까지 제가 거기에서 15하길 원하세요? 우리 베개는 없는 변호사니까. 결국 다음 날 다시 찾아온 그의 사무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침부터 청소를 하며 오셨어요, 천지훈 변호사님? 관계를 개선해 보려 하는데 청소 좀 하고 있었습니다. 왜 청소를 했습니까? 제가 더러운 곳에선 일을 못해서요. 더러운 곳에서 누가 일을 하려고요? 제가 여기서 15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이러는 건 뭐랄까 더럽게 뻔뻔해. 어찌됐든 티타임이 이어지고 여기서 15를 하려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저 사실 혹시 여기서 15하는 조건으로 뭐 다른 데 스카웃되고 그런 건 아니죠? 눈치 한번 더럽게 빠는 천변이었죠. 마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법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핥아보지만 아니 근데 표정이 좀 그런데 입이 상당히 몰렸어요 지금. 근데 내가 마리치가 여기서 15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 말해줄게요. 그는 나한테 이상한 변호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정신 나간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 신청해요? 뒤끝 세계 챔피언. 품격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이상한 변호사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무리 업계 불황이어도 변호사 품격이 있지. 이상하고 품격 없는 변호사 밑에서 15하면 안 돼요. 뒤끝 세계 챔피언 vs 제가 언제요? 뻔뻔함 세계 챔피언의 자강두천. 제가 언제요? 그때요. 그때 마리 씨 환영합니다. 사무장이 들어와 일단 중재를 하고 115? 변호사는 인정하지 않은 그녀의 기묘한 15 생활이 이어집니다. 한편 서울의 어느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들의 훈훈한 인사가 이어지는데 경비 아저씨, 좋은 아침입니다. 예, 좋은 아침. 한 남자를 보더니 표정이 바로 굳어버리죠. 아니,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그 모양이야? 이어서 일하기 싫으면 관둬요. 일하고 싶은 사람 줄 섰으니까. 되도 않는 갑질을 이어간다. 아, 어깨야. 제가 이거 내가 절대 시켰어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럼 뭐 난 땡큐고. 수고했어요. 그가 이런 이유는 이거 경비원이 자신의 차를 박았다고 주장 중이었기 때문이었죠. 그게 제가 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뭔 개술? 어이, 김만복 선생님, 내가 좀 돈이 아쉬워서 이러는 거야? 정답입니다. 행위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 내가 이거 배우라고 이러는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좀 잘 좀 합시다. 잘 좀. 이 광경을 그의 손자가 보게 됩니다. 그냥 잘 대주면 걸린 줄 안다니까. 조져버리라고. 건우야. 할아버지. 아이고 우리 건우가 도시락 배달 왔어? 응? 가서 들어가자. 다음 날 천변의 사무실에 노크를 하는 누군가. 누구세요? 아저씨. 나다 이씨. 어제 그 꼬마가 의뢰인으로 등장한다. 김건우예요. 여긴 어쩐 일로? 변호사 아저씨 있어요? 있는데 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변호사 아저씨가 좀 비싸. 돈 좀 있냐? 그 수임료는 거위 사냥, 즉 1,000원. 어디 한번 얘기해봐. 이어서 꼬마 의뢰인은 어떤 아저씨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천변에게 잃는 볼을 시작하니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저기 천변 아니야? 때마침 돌아온 사무장 그리고 백 예비시보와 함께 건우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출발하죠. 천지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건우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고 아닙니다. 가세요. 아유 큰일 나요. 제가 잘못한 일인데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그냥 가세요. 그 뒤끝이 무서울 뿐인 경비 아저씨. 왜 저래요? 입주민한테 소송 건 경비원을 누가 계속 쓰겠어? 제가 그래도 도움을 좀 드리고 그때 좀 받아주세요. 타이밍 좋게 아니 쓰레기 입주민이 도착한다. 그 등장부터 아저씨. 주차까지 헐, 인성보소. 명불 쓰레기였죠. 심지어 네, 김만복 선생님. 경비원을 예. 마치 자신의 개인 발렛 직원 마냥 부리고 이를 지켜보던 천변이 사장님, 다가간다. 그게 좀 주차를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뭐야? 아니 주차를 너무 개떡같이 하셨어. 이어서 근데 사장님 저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이렇게 주차하는 사람들은 운전이 미숙해서 주차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부러 그랬는데? 그의 의도성을 체크한 뒤 알면서 왜 물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겠다. 인스타 스타로 만들어줄 준비를 하죠. 야, 또라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좀 올리려고요. 그럼 바로. 야, 좋은 말 할 때 지워라. 그 지우라고. 야, 내가 할게.
싫은데? 내 핸드폰인데 싫어요? 이 미친 새끼 이거야. 너 이 아파트 주민이야?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저는 천지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기 명함. 그는 변호사? 전형적인 약간 강약 쓰레기답게 고요 제 의뢰인께서 차를 긁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란 말에 주춤한 뒤 조사를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긁고 지나갔다는 거죠. 사실 경비원이 긁었다는 증거는 이분께서 긁었다는 증거 어딨죠? 증거 내 눈이 블랙박스야. 그저 갑질남의 주장이 전부였죠. 이어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그날의 상황을 재현해 보는데 이렇게 옆쪽으로 밀고 비싼 차들이라. 야 그렇게 지나가지고 차가 긁히겠냐? 직진이라니까. 어? 갑질남의 훈수를 듣던 천변은 직진 몰라? 그러니까 직진 놀고 있네. 야 좀 빠르게. 빠르게 차 쪽으로 그래 빠르게 해야. 빠르게 그대로 차의 범퍼를 작살내버린다. 너 이 미친 새끼야! 너 미친 새끼! 범퍼가 아작이 나버렸네. 그러게 왜 빠르게 가라 그래요! 이 미친 개 또라이 새끼야! 너 어디 갔지? 이어서 뭐 먹어? 아니 건우 할아버지가 긁었다는 곳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너 이 새끼 장난해? 사건을 잠깐 뭐야? 이제부터 이 사건은 새로운 사건이니까 건우랑 건우 할아버지는 됐고 새롭게 시작해버리죠. 지금부터는 내 변호사랑 따로 얘기하시죠. 뭐가 어째? 너 아까 네가 변호사라며? 나도 변호사긴 한데 다른 변호사한테 위임을 좀 하려고. 그리고 마리에게 1,000원을 건넨 뒤 그가 하는 말은 이거 해결하면 시포시켜줄게요. 네? 과연 100마리는 어머, 변호사님.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변호하고 저기요. 그의 시보가 될 수 있을까요? 이봐요. 야식이야. 드라마 1,000원짜리 변호사,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법정 드라마인데요. 수입료는 1,000원이지만 그 승률은 100%인 지린인 변호사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가지고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죠. 그 실사화는 가벼운 코미디 드라마인 것 같으면서도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법적 고증이나 디테일이 치밀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법정 드라마 특성상 그 법정 공방 때의 몰입도와 연기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역시나 명불허전 남국민이었고요. 공방이 이루어질 때마다 나오는 그 특유의 딕션과 어조, 그리고 지리는 연기력이 결합되어 더 몰입있고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드라마 1,000원짜리 변호사 1화부터 2화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채널 SBS에서 매주 금토 밤 10시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내 변호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당신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목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봉수 오바나.